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다우가 0.2%, 나스닥은 0.1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하락했는데요. 요 근래 미국 시장은 약세의 흐름을 보이다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은 어, 미 국채 금리와 연동되고 있죠. 요즘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과의 지역적 리스크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발발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 특히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절대로 하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백이었습니다. 기존 채권,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건데요. 미 정부가 장기 국채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바이백 규모를 늘린다고 합니다. 일단 회당 기본적으로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 정도를 바이백을 했었는데 4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5조 4천억으로. 예, 그로 인해서 30년물 국채가 10bp가 내린 5.18%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미국 시장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FMC 의사록과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FMC 7월에 FMC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F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그 의사록의 내용을 보면 다수의 의원이 인플레이션 우려시 금리 인상을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미국 시장 상승을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하락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제 오픈 AI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대를 못 미쳤다고 하죠. 그것이 기술주들, 반도체주들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분기 매출이 2분기 대비로 2분기에 18% 정도, 1분기 대비 2분기 매출이 1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적자 규모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관련되겠죠.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어 주가가 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다른 종목의, 그러니까 기술주의 시장 하락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하지만 마블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구글과 TPU, 텐서 처리 장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알파벳의 이 마벨 주식을 최대 122억 달러, 약 17조 원 규모의 보통주 신주 계약을 부여한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벨 테크놀로지를 또 10%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 기술주가 다 하락한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은 상승하고 일부 종목은 하락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의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자꾸 요동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처럼 중동과의 리스크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종전 협약 MOU 60일이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연장을 하던가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회담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 생각은 오히려 트럼프가 이번 주말쯤에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질질 끌면 안 되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만기주, 이번 주가 미국의 만기주예요. 만기주 되면은 이렇게 악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란과 너무 지쳐서 새로운 외교 돌파구로 뭐 우리나라의 남북 협상 뭐 이거를 지금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이것도 아마 예상이 좀 틀린 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아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란과의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다. 결국 다시 MOU를 체결하든 완전한 종전 협상, 이란이 원하는 것처럼 완전한 종전 협상하든 뭔가 답을 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은 주말 정도가 아니겠는가. 시간이 너무 질질 끌어서 만약에 문제가 커지면 이게 또다시 지정식 리스크가 부각되고 그것이 유가를 상승시키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는 어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우는 장중에 0.69%까지 오르다가 밀렸어요. 아까 FMC 의사록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 했는데 그 영향인 거로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0.6%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0.4%까지 밀렸다가 올라오면서 플러스로 마감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게 FOMC 의사록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결국 국채 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FOMC 의사록에 다수 의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다. 약간 눌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 초반에 1%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2.9%로 밀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 마이너스 2.9%에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나는 어떤 흐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있죠. 오늘도 약 1% 올랐네. 85불. 저는 여전히 국제유가는 내려갈 거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국내장이 엄청나게 하락했죠. 미국은 소폭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거기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이 컸는데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이 마감하고 시간외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낙폭을 엄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8%, 하이닉스가 10%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4%, 하이닉스가 7.6% 상승해서 시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도 낙폭을 이만큼 줄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이닉스가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2,407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아마 사상 최대가 되는데 거기다가 주주 환원 제도도 기존보다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자사주 소각 금액이 166만 2천 원을 기준으로 짜여졌다고 하죠. 그럼 지금 161만 원이니까 4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야만이 기준가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길게도 안 합니다. 오늘부터 3개월 안에입니다. 그러면 거래수 60일이니까요. 하루에 제법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당도 고정배당, 특별배당 확대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주환원 제도, 재원도 기존보다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구체적 사항은 3분기 실적 발표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누적 FCF 50% 이상이라는데, 이 누적 FCF라는 건 뭐냐면 설비 투자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입니다. 50%. 이 설비 투자금 제외한 게 올해 약 50조 정도 시장 보고 있고요. 내년에 100조 정도 예상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100조의 배당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설비 투자비를 다 제외하고 난 다음의 모습, 그 모습이 시장에는 기대치로 작용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차트로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오고 있죠. 시간에서 어저께 밀렸던 걸 좀 줄이고 올라오는 과정인데요. 사실 그저께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28만 8천 원까지. 이거까지 가려면 아직도 상당히 멀은 거리긴 하지만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어저께 밀렸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SK 하이닉스가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발표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어떤 발표가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해석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요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국내 수급은요, 외국인이 3조 8천억을 매도하고요, 기관이 2조를 매도했습니다. 근데 먼저 기관이 매도로 시작했고요, 나중에 외국인이 늘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자는 외국인이 어저께 급락을 하는데 유도를 했지만 진짜 유도자는 기관이죠. 오늘도 기관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봐야 되는데, 오늘 또 윗끌림 만기입니다. 화요일 날도 윗끌림 만기, 오늘도 윗끌림 만기, 자꾸 윗끌림 만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윗끌림 만기 때, 그 화요일 날 윗끌림 만기 때도 기관이 매도를 해서 시장을 눌렀거든요. 오늘도 기관이 어떤 모습을 하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줄 때는 기관이 좀 시장을 도와주는 게 맞죠. 목가게 발목 잡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의 흐름이 현재 시장에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역시 기관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외국인은 일단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
그 매수에 소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로 전환하지 않을까 요런 해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